네, 오늘은 증여보다 상속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주택을 상속받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자녀한테 주고 싶죠. 증여보다 상속이 좋은 이유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걸 가정해 볼게요. 증여세 얼마 납부할까요? 5천만 원 공제 크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4억 4천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왔죠? 15억 원이잖아요. 30억 원 이하니까 40%를 곱한 다음에 1억 6천을 빼주면 증여세 4억 4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상속받는다면 15억 원의 아파트를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녀한테 전체 아파트가 상속되는 거죠. 이때 상속세는 8,900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이 영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세금 없이 상속받는 게 가능했죠. 어떤 경우죠? 심지어 증여세는 4억 4천인데 상속세는 8,900이 아니라 상속세는 0원인 거예요.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활용 가능했었죠? 이런 경우에요. 동거주택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요건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과 직계비속, 자녀, 그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언제죠? 돌아가실 때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요. 물론 이사도 되는 거예요.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돼야 돼요.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었죠. 이 요건과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서는 15억짜리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드셨는데 만약에 5억짜리 주택, 10억 원의 비주택 이 경우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5억 원짜리가 있는 거죠. 근데 10억 원의 상가도 있어요. 아주 좋겠죠.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데 상속인은 아들이죠. 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 그 아까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추가적으로 공제되냐면 5억 원 곱하기 80%.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거든요. 어쨌든 4억 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속 공제 금액은 10억인데 거기에 4억이 추가된다는 거죠. 그럼 공제 총액이 얼마죠? 14억 원. 그렇다면 상속세는 얼마 나오게 될까요? 1,000만 원 나온다는 거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닌 5억 원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질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죠. 자녀가 2명인 거예요. 아파트를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한 명한테만 주면 나머지 한 명이 반발이 크겠죠. 자녀가 2명이라서 공동으로 상속해줬어요. 이때 한 명만 10년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죠. 배우자도 있고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 한 명은 충족했지만 이 나머지 한 명은 10년이란 요건을 미충족했죠. 이렇다면 어떨까요? 이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해서 동거주택의 상속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그 사람 지분의 40%를 곱한 이 금액을 공제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글 잘 안 들어오죠? 무슨 얘기냐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았죠. 나와
내 동생이 같이 상속받은 거예요. 반반 등기해놨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러면 15억 원에 50%를 곱한 이 7억 5천의 80% 5억 원이네요. 여전히 이 5억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 10억에 5억 원이 추가되니까 15억 전액 공제가 가능한 거죠. 상속세가 없겠죠. 두 번째 경우도.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아버지와 같이 살았어요.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예전에 아버지 형제들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채를 온전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어요. 이때 양도세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15억 원짜리 아파트와 공동 상속된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부 지분을 내가 상속받은 거죠. 이런 경우. 근데 다시 상속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였죠? 주택 한 채와 아버지는 공동 상속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과연 해당될까?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냐? 물론 일부 지분이긴 하지만 이거 양도세 할 때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일부 지분 때문에 1세대 1주택에서 벗어나게 될지 아니게 될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지만 누군가도 궁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포멀하게 물어봤죠. 서면으로. 어떻게 답변이 왔을까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이 자녀와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렇게 답변했네요. 서면으로. 가끔 국세청에 전화해 보니까 네가 말한 게 틀렸더라 라고 댓글에 남기고 구체적으로 막 따지듯이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 전화 통화한 그 내용이 공신력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서면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서면으로 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서면, 질의 회신한 거고요. 심판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뭔 소리인가요? 일부 지분이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고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그냥 해주라 이거죠. 공제를 해주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어쨌든 이 심판원 사례가 맞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2018년 1월달, 2018년 11월달 이게 최근 거니까 맞는 거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16년이었죠. 지금 질의회신에 답변한 건 언제죠? 2018년. 2016년 걸 보니까 청구인이 거주를 하거나 최고령자가 아닌 그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상속주택 이거를 주택으로 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거는 처분청이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심판원 얘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